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좀 별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 중에도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인간이 지난 오랜 역사를 두고 볼 때 정말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달까, 아주 스타일을 구긴 그런 사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 과학의 영역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과학의 영역이 계속 넓어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학과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종교라든가 이런 쪽의 영역이 조금씩 좁아진 때문이기도 한 것 아니냐. 과학과 종교, 특히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요. 그러나 제가 그 양자를 비교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고 뭐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또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의 그 보완적인 관계, 양자의 그 서로 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종교의 영역이 조금씩 좁아진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인간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3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그전에는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태양계가 지구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도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랬으니 정말 그 전의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얼마나 참 쪽팔렸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 전에는 우주 만물은 신이 창조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었는데 아니다.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진화의 결과이다. 그 진화에 성공한 것들은 우수하거나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또한 창조론만 믿던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죠. 그죠? 정신 분석학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의 구조에는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말도 버젓하게 하고 옷도 잘 차려 입고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네 인간, 그 의식의 세계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비교할 때 정말 무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경우에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는 큰 덩어리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의식의 세계, 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내 속에 잠재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발동하는 그런 감정이나 충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는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인간이다. 나는 그래도
크게 부끄러울 게 없다. 이렇게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정말 남들이 알아서는 창피한,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인간의 자존심에 상당한 엄청난 그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다시 요약해서 보면은 지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그죠? 진화론은 인간이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 아니다. 인간만이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 아니다. 그 무의식은 결국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무의식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이 세 가지 상처를 준 사건, 세 가지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고, 저는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또 이와 유사한, 어떤 면에서는 이보다 더한 상처를 받을 사건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상처가 뭐냐? 저는 인간보다가 더 우수한 기계 인간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바둑이 인간의 가장 고수를 모조리 휩쓸고 지나간 걸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감히 인공지능 바둑하고 바둑을 두어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우수한 그야말로 그런 기계 인간이 나왔을 때 우리 인간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겁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모든 노동, 발명, 혁신으로부터 해방이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네들이 우리 인간을 볼 때 더불어 살아갈 과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져봐서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 인간을 그냥 두겠느냐. 그렇게 해서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인간이 자꾸 이렇게 고도의 인공지능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걸 두고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고 있다.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본다면은, 인간보다 우수한 기계 인간이 나와서 장차 우리 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존심 상처, 이런 단계를 넘어서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